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영동 지역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 태백과 평창, 화천과 철원 등 도내 내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현재 지역별 기온을 보면 춘천이 영하 16.8도, 원주 영하 13.3도, 강릉이 영하 7.2도, 태백 영하 12.8도, 대관령은 영하 16.7도, 철원이 영하 18.9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무는 가운데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강추위는 모레 정점을 이루면서 한파의 가장 큰 고비가 되겠다고 밝히고 한랭질환 예방과 시설물 동파 방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지정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의 경우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32년 만에 통과된 새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원과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해당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찾은 해법은 평화특별자치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21대 총선 민주당의 강원도 1호 공약이었지만 국회 입법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을 계기로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조례제정과 특별회계 등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평화특별자치도를 다시 추진합니다. 중앙에 있는 많은 권력들을 끄집어 와서 잘 분산시켜서 그걸 갖고 강원도에 맞는 자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자치분권의 핵심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발자국에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은 의회가 채용하고 직원 인사 발령도 의장이 하게 됩니다. 또 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처럼 정책 보좌관이 늘어납니다. 의원 수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충원할 수 있게 되면서 의회 독립성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권한이 커진 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입니다. 지금 여대 야수의 10대 강원도의회도 강원도지사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툼을 반복하는 것도 지방자치 성숙도를 퇴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방자치에 걸맞는 제도로 지금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만 이 개정을 통해서 더 그 제도와 어떤 그 정책, 또 운영을 이렇게 같이 운영해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들 역시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25.8%.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강원도가 자체 벌어들일 수 있는 예산이 일반 회계 예산 규모 중에서 25% 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렇다 보니 도내 6개 군지역은 자체 예산으로는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적 권한까지 지방정부로 이양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나빠지지는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차 우리 역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이 자치권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원도 전체 예산 7조 6천억 원 가운데 강원도가 자체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은 1조 6천억 원 정도. 인구도 적고 재정도 열악한 강원도가 지방자치 시대의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삼척시가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했는지 부패 방지를 위해 고삐를 죄고 나섰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삼척시의 청렴도가 5단계 가운데 5등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4등급에 이어 이번엔 바닥까지 추락한 겁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 5등급을 받은 곳은 도내에서 삼척시가 유일합니다. 전국으로 넓혀도 14곳에 불과합니다. 공사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공무원 5명이 수사기관에 적발돼 점수가 깎인 게 평가를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명은 자체 징계로 마무리되고 2명은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공사관리감독이 취약하다는 외부 설문조사 결과도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망신스러운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삼척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시장실 직통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공직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한 라인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이제 사실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비리 행위가 사실로 확인이 되고 이러면은 그 비리 행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정말 즉시 직위해제 그리고 고발 처리할 그럴 방침입니다. 대가가 오갈 수 있는 자리인 공사감독관과 인허가 담당자들은 청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허가 부서의 경우는 비리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외부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공직비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분야별로 맞춤형 청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중앙선 복선화 개통으로 무려 80년 동안 원주의 관문 역할을 해온 원주역은 이제 역사가 됐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옛 철도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0년 4월 1일 문을 연 원주역. 치악산을 배경으로 두고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던 보통역으로 시작됐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역사가 완전히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6년 뒤 그 자리에 새로운 역사가 지어졌고 지금의 원주역은 1980년에 신축됐습니다. 우뚝 선 급수탑은 물을 공급받아야 달릴 수 있던 증기 기관차의 흔적입니다. 이후 디젤 기관차 그리고 지금의 전철까지 열차의 변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관차가 도착되면은 그 압력으로 의해 가지고 기관차에 물을 투입을 시키는 역할. 지금 우리 등록문화재로 138호로 지정이 돼 있죠. 사람과 물류가 모이던 곳으로 지역 상권 발전을 이끌었고 역 광장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민주화를 외치던 학생들에겐 성지였습니다. 또 명절에는 타지로 나간 가족들을 맞아주는 고향역 역할도 해왔습니다. 서울에서 열차로 내려와 가지고 그다음에 새벽에 이런 버스를 타고 구룡사라든가 치악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아주 자리가 없었습니다. 원주역을 빼놓고는 원주 경제라든가 문화를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했었어요. 열차가 멈춘 사이 허기를 달래주던 국수 한 그릇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역사 폐쇄 소식에 그리움과 아쉬움이 밀려듭니다. 그 시간 맞춰가지고 얼른 먹고 막 이랬다고 그랬지. 사람들은 복잡했지 많았지 뭐 여기서 줄을 딱 섰는데 뭐. 늦게 들어가면 제 자리도 못 찾지. 서서 가고 그랬지. 서서 가고. 이곳 원주역에는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원주역을 비롯해 동화와 방곡, 신림역까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폐역과 철도 구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산동에서 방곡역까지는 치악산과 도심을 연결하는 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방곡역에서 금대리 따리꿀 구간에는 관광 열차와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지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역 일원도 일군지사 부지, 학성동 수변공원과 함께 새로운 개발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도시발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오히려 바람길 조성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도시 재생의 기능까지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80년 역사를 끝으로 운영을 멈춘 원주역. 원주의 오랜 관문이 닫히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요즘 농촌은 겨울 농한기지만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땅두릅을 재배해 농가 소득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땅두릅은 딸기나 토마토 등 다른 시설 작물보다 소득 효과가 높아서 겨울철 주력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두릅 수확이 한창인 비닐하우스. 나뭇가지에서 채취하는 참두릅과는 달리 땅두릅은 땅 위로 막 솟아난 새순을 땁니다.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남부 지역에서도 3월은 돼야 출하가 이뤄지지만 촉성재배 덕분에 한겨울에도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촉성재배는 땅에서 2년간 키운 땅두릅 뿌리를 비닐하우스에 옮겨 심어 수확하는 방식입니다. 넓이 120cm, 높이 30cm 틀 속에 전기 열선을 깔고 배양토와 뿌리를 차곡차곡 채워 난방비와 인건비 부담도 줄였습니다. 지온만 한 15도 정도만 유지를 해주면 재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난방은 저희가 뭐 기름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전열선에 의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굉장히 절감이 되고요. 올겨울 초 도매시장 출하 가격도 1kg에 2만 원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땅두릅에 비해 출하 시기가 빠른 데다 딸기와 토마토 등 다른 시설 작물보다 영농비 부담이 낮은 게 장점입니다. 여름에 한 6개월 일하고 겨울에 맨날 놀잖아요. 근데 이 농사를 하게 되면은 뭐 그냥 호당 뭐 한 2, 3천만 원 소득 올리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춘천과 양구 시범 재배에 이어 올해는 일반 농가에도 땅두릅 촉성 재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하 시기를 앞당긴 땅두릅이 겨울 농한기 농업인들의 소득 절벽을 해결하는 효자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강원도가 대상자 분류에 나섰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업소에 300만 원, 집합제한업소에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무급휴직자 150만 원, 법인 택시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도내 대상자는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강원도는 정부 안내 문자를 받은 뒤 온라인 등으로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 가구에 현금 1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반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강릉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강릉페이 생활안정지원금은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원주에서만 무려 7명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6일 자가격리 중에 가족과 함께 인근 약수터로 운동을 다녀온 40대 여성과 지난달 30일 새벽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에 다녀온 10대 남성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탈 정도가 경미한 한 명은 행정 계도 처분을 내렸고 4명은 조사를 거쳐 고발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같은 기간 다중집합시설과 고위험시설 174곳을 무작위로 현장 점검해 16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선지역 범군민투쟁위원회는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 문제에 대해 정부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투쟁위원회는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지 3년이 다 됐지만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 등 합리적 복원 문제는 진전이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투쟁위는 정부 주도의 사회적 합의기구가 곤돌라 존치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때까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가리왕산 하봉 정상 투쟁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지난해 농산물 가격 폭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 시행했던 재배 작목 신고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2월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실제 농지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언제 출하하는지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평창군은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참여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도내에 등록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전시 기획과 실감 콘텐츠 개발, 홍보 지원과 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 4개 분야에서 문화관광 자원화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실감 콘텐츠 개발의 경우 가상현실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받고 전문가 심사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사업을 확정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1학년도 학교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지원센터 교육문화관과 협력해 학교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독서 토론, 독서 캠프, 작가와의 만남,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6개의 공동 프로그램과 북 콘서트, 독서 아카데미 등 22개의 교육문화관이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또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대비해 비대면 진행을 확대하고 인문학 꾸러미 나눔과 온라인 작가와의 만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춘천교육대학교 수시 모집 최종 충원율이 작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학년도 춘천교대 수시 모집 최종 합격자 통계 분석 결과 199명 모집에 148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수시 모집 등록률은 지난해 63%에서 올해 74%로 11%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시 모집 전체 정원의 36%를 차지하는 강원 교육인재 전형 합격자 72명은 작년에 이어 100% 등록을 마쳤습니다. 춘천교대는 오는 7일부터 당초 공고한 인원과 수시 모집 미충원을 합쳐 모두 198명을 정시 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강원FC가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임창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임창우는 중앙 수비, 오른쪽 풀백뿐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가능한 다재다능 수비수로 꼽힙니다. 1992년생인 임창우는 울산 현대, 대전 시티즌, 아랍에미리트 알 와흐다에서 활약했으며 성인 국가대표팀에도 선발됐습니다. 임창우는 새로운 감독님, 새로운 선수들과 K리그에서 뛰게 돼 설렌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이 적용된 연말 연시 기간에 5대 범죄와 112 신고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2주 동안 살인이나 폭력 등 5대 범죄는 지난해 대비 5.3%, 112 신고는 13.8%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도 지난해보다 20%가 줄어들었고 인명피해 발생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후된 춘천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사업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춘천시는 중앙시장과 제1시장, 육림고개와 요선상점가 등 중앙로터리 일대 원도심에 디지털 통합 안내센터 등을 설치하는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